제가 그동안 요청이 많았던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풀려고 해요. 다이어트를 사실 정말 많이 했었던 스타일이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살이 좀 찌는 체질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다이어트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시도했던 다이어트는 첫 번째는 운동을 해서 걷기.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학교를 1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1시간 동안 맨날 걸어 다녔었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왕복해서. 근데 고등학생 때는 사실 앉아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학교에서 야자를 하고 운동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걷고 저녁에도 밤에 혼자서 1시간씩 걸어 다녔어요. 그만큼 제가 독하게 다이어트를 했었는데요. 그게 요요 현상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어떤 달은 걷다가 어떤 달은 안 걷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 운동량은 많은데 저에게 다 독하다 그랬거든요. 제 친구들은 다 알아요. 고등학교 친구들은 제가 걸었다는 걸 알고 제 동생은 버스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봤대요. 언니의 모습 보면서 카톡이 왔었어요. 야, 걷냐? 그렇게 걷기 운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식욕억제제를 먹었었어요. 식욕억제제를 먹었었는데 식욕억제제를 먹어서 제 위를 망가뜨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할 때였어. 20살 때부터 저는 항상 일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저는 식욕억제제를 거의 달고 살았거든요. 왜냐면 저는 거의 보통 56kg에서 55kg 사이에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제 키가 162에 55kg, 56kg면 제가 입고 싶은 옷들을 잘 입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다이어트를 했던 이유는 예쁜 옷을 입고 싶어가지고 다이어트를 했던 건데 55kg, 56kg 정도 되면은 사실 예쁜 옷이라기보다 약간 통통? 한 66 통통 이런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50kg대, 40kg대까지는 바라지 않고 51kg, 50kg 정도를 좀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식욕억제제를 먹고 식욕억제제로 이렇게 막 빼려고 하다 보니까 위가 너무 상해서 항상 위경련, 약간 위에 염증이 생겨서 막 한 달 동안, 2달 동안 약을 먹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해주고 싶은 건 약간 밤에 잠도 못 자고 약간 몸이 약간 불안한 느낌? 그런 심장이 두근두근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식욕억제제를 먹으면서. 근데 식욕억제제는 사실 추천하고 싶지가 절대 않아요. 왜냐면 몸이 너무 안 좋아졌다는 걸 느꼈고 저는 지금도 위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어릴 때 먹었던 그 식욕억제제가 정말 몸에 계속 남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조금만 밥을 안 먹어도 위에서 위산이 좀 많이 역류하는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지금도 위가 좀 안 좋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냐면 제가 돈을 벌어서 그러니까 뭐 월급을 받아서 했던 게 주비스 다이어트였어요. 제가 주비스 다이어트는 제 기억에 금액이 187만 원을 주고 제가 다이어트를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왜냐면 되게 저에겐 큰 돈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내가 살을 너무너무 빼고 싶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왠지 내가 돈을 많이 들여서 살을 빼면 왠지 살이 많이 빠지겠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주비스 다이어트를 끊어서 하게 돼요. 근데 주비스 다이어트는 선생님이 따로 있고 뭐 식단 관리를 같이 해주면서 기계 같은 데 들어가서 땀을 쫙 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면서 사실 처음으로 48kg, 그러니까 56kg에서 48kg까지 뺐던 게 주비스 다이어트였어요. 왜냐면 이유가 있어요. 돈이 아까우니까 열심히 하라는 대로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저염식, 무조건 저염식을 해야 했었고 상추쌈에다가 밥을 싸서 먹으라고 해서 제가 그 관리사님께서 시키는 대로 상추쌈에 항상 밥을 저염식으로 반찬도 진짜 저염으로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살은 빠졌어요. 진짜 내가
운동을 많이 하지 않고도 살이 이렇게 쭉 빠질 수 있구나 이런 걸 경험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48kg까지 내려갔거든요. 근데 부작용이 뭐였냐면 제가 어지러움증, 빈혈 그런 것처럼 되게 무기력함이 좀 많아졌어요. 왜냐면 너무 저염식으로 먹다 보니까 그냥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관념이 더 심해지고 살은 많이 빠지긴 하지만 이거 먹으면 1kg 찔 것 같아 막 이런 막 생각들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치만 그때 제가 56kg에서 48kg까지 굉장히 많이 뺐죠.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지만 사실상 그 다이어트 되게 긴 내용이었는데 제가 그것까지 메모까지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다이어트에 열중해서 하다 보니까 그치만 요요가 바로 왔어요. 왜냐면 제가 식단을 포기하고 그냥 이제 일반 식단을 먹고 막 치킨 뭐 이런 것들을 아예 안 먹다가 한 2달 동안은 거의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할 힘도 없었어요. 왜냐면 진짜 먹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되게 많이 먹어라 이렇게 밥을 꼭 삼시세끼 챙겨 먹고 그렇게 막 상추쌈에 싸먹어라 해도 제가 막 육류나 이런 것들도 삼겹살도 한 번씩 먹게 했었는데 그것도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요요가 바로 오기 시작해서 다시 57kg, 58kg까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비스 다이어트도 실패. 그러고 나서 PT 운동도 했었고 그리고 운동도 해서 다이어트를 계속했던 것 같아요. 운동 PT도 받아보고 지금도 몸무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라테스도 하고 있고요. 제 인생의 최고의 몸무게는 71kg? 71kg가 제 인생의 최고 몸무게였어요. 보통은 평균적으로 55kg에서 56kg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71kg까지 제가 몸무게가 쪄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몸무게는 진짜 너무 살이 많이 쪄서 주변에서 살이 진짜 많이 쪘다 그런 얘기 좀 들었었는데 왜 이렇게 살이 쪘어요? 막 댓글도 많이 달리고 그때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약간 임신을 했던 상태였어가지고 살이 좀 많이 찌게 됐어요. 그때는 많이 먹기도 했고 몸무게 재는 것도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때는 좀 댓글도 살이 많이 찌셨네요 이런 댓글도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알다시피 제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런 살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제 별명은 로뚱땡, 백돼지 이랬거든요. 얼굴이 하얘가지고 제 별명 백돼지였고 약간 살이 좀 많았었으니까. 근데 71kg가 되니까 정말 맞는 옷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서도 너무 쪘다고 조절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살을 빼야겠다 해서 본격적으로 마음을 먹고 살을 빼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제 몸에서 162에 51kg에서 52kg가 저에게는 딱 적당하더라고요. 너무 제가 48kg까지 뺐거든요. 정말 많이 빠졌을 땐 그때는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71kg에서 제가 48kg까지 몸무게를 빼게 돼요. 그때는 제가 어떻게 조절을 했냐면 저는 식욕이 좀 많은 편이고 먹을 걸 되게 좋아해요. 먹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그때는 군것질도 많이 줄여주고 밥을 하루에 한 끼를 먹었어요. 하루에 한 끼를 맛있는 음식으로 제가 직접 만들어서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도 하고 4개월 정도 동안에 제가 71kg에서 48kg까지 빠지게 됩니다. 네, 그때 했던 운동은 걷기였어요. 걷는 운동을 좀 많이 했죠. 왜냐면 좀 몸으로 이렇게 막 격하게 운동을 하긴 힘들고 그래서 걷기 운동을 해서 서서히 살을 빼고 하루에 한 끼를 했어요. 간헐적 단식으로 해서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보통 제가 좋아하는 커피만 마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 한 3끼에서 4끼 정도를 먹다가 한 끼로 줄이니까 확 몸무게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68kg, 65kg 이렇게 갔다가 어느 순간 59kg가 됐어요. 근데 59kg에서도 또 되게 많이 좀 정체기가 왔지만
그래도 쭉쭉쭉쭉 빼기 위해서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서 제가 식단 관리를 시작하게 돼요. 한 끼 양은 평소에 많이 먹었던 세 끼의 양보다 훨씬 많이 줄여서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저염식을 하진 않았어요. 그냥 너무 전에는 주비스 다이어스타를 할 때는 너무 저염식으로 제가 만들어서 먹다가 보니까 부작용이 나니까 몸이 부작용이 나서 안 되겠더라고요. 계속 붓고 막 붓는 현상이 막 일어나기 때문에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적절한 식단으로 한 끼를 먹었었어요. 뚱뚱했던 삶은 사실 저는 옷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듯이 저는 항상 꾸미고 저를 가꾸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살이 찜으로써 내가 입을 수 있는 옷들이 되게 한정적으로 못 입는 그 스트레스가 되게 컸어요. 그리고 뭐 촬영을 하건 사진을 찍어도 뭔가 기피증이라고 할까? 사진도 이쁘게 찍고 싶고 예쁘게 뭔가 전신샷도 찍고 싶은데 몸이 아무래도 좀 뚱뚱하다 보니까 사진도 안 찍게 되고 옷도 그냥 좀 펑퍼짐한 스타일의 옷만 사게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좀 게을러지는 느낌?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던 말이 있어요. 아 진짜 체력도 안 되고 몸이 너무 빨리 지친다. 그리고 너무 게을러지는 것 같아.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되게 쓰레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주워서 버릴 수 있는데 제 몸이 느려지고 이게 뭔가 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많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48kg까지 뺐다가 3kg 정도가 올라왔어요. 왜냐면 48kg 정도까지 가면 제가 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너무 체력도 더 고갈되고 이게 좀 뭐랄까 사람이 이게 맥이 없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3kg 정도 다시 찌우고 지금은 51kg를 딱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162에 51kg. 그러다 보니 제가 좋아하는 예쁜 옷도 입을 수 있고 자신감도 좀 생기고 그리고 중요한 건 전 단발머리 되게 좋아하는데 살이 찌니까 단발이 되게 나이가 너무 들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살이 빠지면서 단발머리를 해도 뭔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마른 삶? 뭐 마른 건 아니지만 지금의 몸무게를 유지하면서 예쁜 옷도 입을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헤어스타일도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뚱뚱했을 때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되게 보기 싫잖아요? 근데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장난 아니죠? 그때 진짜 살 많이 쪘다고. 진짜 너무 그때 사실 제가 말은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때. 그냥 말은 안 하지만 아 진짜 살 빼야겠다, 꼭 빼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다이어트는요, 사실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평생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이어트는 평생의 숙제인 것 같아요, 저에게. 그러니까 살이 좀 찌면은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것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뭐 식단 관리를 하고 하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운동을 하고 뭐 식단이나 이런 거를 꼭 해서 다이어트를 꼭 한 번은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좀 어릴 때, 좀 더 예쁠 때 내가 살이 많이 안 찌고 날씬한 모습으로 예쁜 사진도 찍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요.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여기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